네, 2025년 5월 10일 이정훈입니다. 국힘당에서 난리가 난 거는 다 알려져 있죠.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은 이러한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는 국힘당에서 경선을 하고 한덕수 씨를 영입하려고 할 때 이미 예상됐던 겁니다. 이 지독한 혼란 대단한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그랬구나 하는 에피소드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러한 혼란을 겪어서 누가 승리자가 되느냐는 것. 네. 굉장히 심각할 때는 심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대부분의 감정의 문제고 쿨하게 보면은 별거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재명을 쭉 지켜보면은 지방 다니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 36개 전략 중에 승전계, 내가 상황이 유리해서 이길 가능성이 높을 때 쓰는 계략을 쓰는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홍준표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홍준표를 이용해서 국힘당을 더 분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요소가 등장할 것 같습니다. 한덕수 씨 국힘당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그를 대통령 후보로 만든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빅텐트는 빅텐트는 아니고 쳐진다면 스몰 텐트가 쳐지겠죠. 빅텐트는 불가능할 겁니다. 덕분에 이준석이 차기 후보로 굉장히 떠오를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한동훈이 기회를 잡을 줄 알았는데 이준석이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36개 다 아시죠? 거기에는 내가 유리할 때, 그 다음에 서로 비등비등할 때, 혼란일 때 어떻게 전략을 쓰라는 게 6개 상황으로 나와서 각각의 6개의 계략을 내밀고 있습니다. 내가 승리가 확실할 때 쓰는 승전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유명한 게 차도살인지계, 차도살인기죠. 내가 내 칼로 상대방을 찌르는 게 아니라 제3자의 칼로 적을 찌르게 하는 겁니다. 즉 적에서 내분이 일어났을 때는 적끼리 계속 싸우도록, 그래서 적 A가 적 B를 죽이도록 하는 거죠. 지금 국힘당에서 내분이 일어났죠. 쉽게 말하면 한덕수 대 김문수의 싸움인데 둘이 싸우도록 최대한 부채질을 하는 것이 승전계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차도살인지계 구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일대로 상대방은 계속 싸우게 하고 나는 편안히 쉬고 있어야 된다. 상대방이 싸우다 지칠 때를 기다렸다가 그때 치라. 이 일대로는 모든 작전의 기본입니다. 적의 내분이 극대화되도록 만든 다음에 지칠 대로 지쳤을 때 쳐라 라는 거는 모든 작전의 기본인데 지금 이재명 측은 차도살인 이 일대로 두 작전을 구사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적전계라고 있어요. 적과 싸울 때 쓰는 계략인데 엇비슷할 때 내가 유리해지기 위해서 쓰는 계략입니다. 승전계는 확실히 유리할 때 쓰는 거고. 그중에 격안관하라는 게 있습니다. 격차, 간격을 두고 안은 해안할 때, 강안할 때 물가 안자죠. 관하는 볼간자, 불하자. 강 건너 불규경하라는 겁니다. 적진에서 내분이 일어나면 끼어들지 마라. 끼어들으면 적이 오히려 외부에 큰 적이 있네 하고 단결할 수 있으니까 계속 부채질, 아까 말한 대로 차도살인지계를 하도록 부채질이나 하면서 구경해라 하는데 이 격안관하 작전도 쓰면서 차도살인지계 쓰면서 이 일대로를 하고 있는 게 이재명 측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36개에는 내가 아주 불리한 상황에서도 이기는 계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흥미로운 사건이 벌어졌죠. 5월 10일 새벽에 국힘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김문수 후보를 취소하고 한덕수 후보를 입당시킴과 동시에 대통령 후보로 확정지었습니다. 근데 모든 기록을 보니까 5월 11일은 대통령 선거에 나설 사람 선관위에 후보 등록하는 날입니다. 5월 10일과 11일입니다. 국힘당은 한덕수 씨가 5월 10일 오전 새벽 3시 20분쯤 국힘당에 입당서류를 냈고 그리고 이제 바로 선관위에 대선 후보자 서류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국힘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국힘당에서 한덕수 씨를 자기 당의 대통령 후보로 결정했다라는
선관위에 등록하는 것만 하면 되죠. 네. 3시 20분이라는 시간 5월 10일에 했다는 거 굉장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5월 10일입니다. 5월 10일 오후에 한덕수 후보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저는 한평생 대선에 출마한다는 꿈을 꿔본 적도 없지만 지난 3년간 정치를 바꿔야 한다 라고 절감했기 때문에 출마했다 그랬습니다. 한 번도 대통령 선거를 꿈꾸지 않은 사람인데 지난 3년 총리를 하면서 경험한 것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나섰다. 이겨야 한다. 이기려면 뭉쳐야 하고 자기를 내려놓아야 한다. 저는 대선에 출마함으로써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러니까 이게 뭐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뭔가 출마할 때는 자기 목숨, 계산, 재산 뭐 다 내려놓은 결심을 하죠. 저는 이런 말은 이해가 됩니다. 어떤 분은 궤변이라고 그러고요. 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이제껏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은 받지 않고 마쳤습니다. 비슷한 시각에 김문수 후보 측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국힘당 대통령 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월 10일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국힘당 비대위가 김문수를 취소하고 한덕수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인가요? 선거는 없었죠. 어쨌든 선출했다고 하는데 그거를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이라는 괴물과 싸워야 할 우리 당이 국힘당이죠. 괴물로 변해버렸다. 이 사태를 처리한 책임자들에게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을 계속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 남부지법은 오늘 오후 5시 5월 10일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신문을 1시간 30분 동안 했습니다. 신문을 마치고 나온 김문수는 기자들 앞에서 자기 당에서 뽑은 후보자가 사망했거나 사퇴했거나 등록 무효 등 그런 일이 없었는데 선출 취소 공고를 한 사례가 있느냐?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사례가 없다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문수 측하고 한덕수 측 대표자, 비서실장 김재원, 그 다음에 총리실, 그 전에 총리실에서 비서실장 했던 분인가요? 둘이 만나서 다시 한번 단일화를 위한 협상을 했지만 결렬됐다고 합니다. 김재원 씨는 끝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한덕수 측과 만날 가능성은 없다. 국민의힘 수뇌부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 오후 몇 시죠? 6시인가? 그때까지 남부지법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겠지만 그와 관계없이 우리는 모든 투쟁을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네. 남부지법에서 가처분 신청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모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국힘당이 심각한 내분으로 들어갔는데 이걸 보면서 이재명 측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재명 오늘 현재 소장 대행을 하고 퇴직한 문영배 씨의 스승이라고 하는 장학금을 대줬다고 하는 김장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남해재단 이사장을 하고 연로하신 분인데 그분을 만나서 문영배 그 친구는 저와 꽤 가까운 친구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훌륭한 제자를 두었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급하게 알아봤더니 문영배와 이재명은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사법연수원 동기구나. 동기입니다. 근데 이재명은 문영배가 헌재에 간 후 서로 연락을 못했다. 그래 부산에 있을 때는 한번 봤다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기자들이 그걸 캐물으니까 부산에서 부장판사 할 때 문영배 그때 한번 보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연락을 한 적이 없다. 서로 오해받지 않도록 많이 조심했다라고 부연 설명한 다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문영배는 부조도 안 했다 그랬습니다. 뭐 문영배 소장이 오시는 스승님 만나서는 가까운 척 해놓고 기자들이 캐물으니까 그가 부산법원에 부장판사 할 때 한번 만나고 안 만났다 모른다. 그리고 모른다가 아니라 안 만났다. 그 다음에 내 어머니 상 때 그럼 부조도 안 했다. 돈도 안 보냈다는 얘기죠. 또 멀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렇게 이제
1구2원이죠. 김장한 선생 만났을 때는 훌륭한 제자 뒀다. 그 제자와 나는 친하다라고 해놓고 나서는 기자들이 캐물으니까 별로 안 친하다라고 이재명을 하고 나서 남성문화재단 이사장이군요. 김장하 선생님이. 이거 지내신 분입니다. 지금 국힘당에서 벌어지는 사태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당을 지배하는 특정인들에 의해서 그 당이 법적으로 정당에 뽑힌 대선 후보를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새벽에 뒤집은 게 무슨 정치냐. 내란당이 내란 후보를 옹립한 것이다라고도 했습니다. 내란당은 국힘당이고 내란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때 국무총리를 한 사람이니까 내란 후보를 옹립한 것이다. 그러면서 내란 후보를 민주공화국의 내란 후보로 어떻게 민주공화국에 책임을 지겠다는 건지 웃음밖에 안 나온다. 라고 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홍준표 전 시장과 통화했다. 그와 나는 민주주의가 심각히 훼손되는 것에 대해 걱정된다는 점을 공감했다. 그리고 홍준표 전 시장은 나에게 룰라 브라질 대통령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룰라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통합해 오로지 국가만을 위해 국정을 하면 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 성과도 나고 지지율도 높은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저는 이제 5월 10일 홍준표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가 안 됐습니다. 또 뭐 바로 안 된다고 글자가 나오던데 홍준표가 전화했는지 이재명이 전화했는지 모르지만은 둘은 통화를 했고 홍준표는 뜻밖의 덕담을 했어요. 이재명을 굉장히 공격했는데 브라질의 룰라처럼 좌우를 통합해서 대통령이 됐을 때 통치하면 성과도 나오고 지지율도 올라갈 것이다. 성공적인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 그랬고 국힘당 사태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라고 공감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뼈 때리는 말을 했습니다. 더 나은 국가와 민생을 위해서는 유능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쓰고 성과를 내야 한다라고 하면서 홍준표 전 시장 같은 훌륭한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자들이 캐묻죠. 그러나 아직 홍준표와 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어떻게 내각을 구성할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적이 없다. 딱 끊었죠. 그때까지는 자,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차도살인이라는 승전계를 얘기했습니다. 홍준표는 지금 굉장히 곤란한 김문수를 지지하면서 또 김문수의 바람대로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관위원장이 못 맡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한덕수를 옹립하는 국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보수로서 역할한 것 같은데 그가 나랑 전화했다. 그러면 홍준표 믿지 못할 놈이다 라고 딱 터뜨린 게 되잖아요.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지. 그러나 홍준표와 내각을 만들 뜻은 없다. 탁 버리는. 아까 김장한 선생 만나서는 훌륭한 제자 두셨습니다. 그 제자는 저와 친합니다. 그러고 기자들이 캐묻으니까 그 친구는 내 엄마 돌아갔을 때 부조도 안 했다. 이게 참, 이 차도살인을 하면서 관계를 끊은 게 보이죠. 그리고 국힘당이 계속 싸워서 지쳐서 나가 떨어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일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격안관화, 강 건너 불구경, 이건 뭐 감나라 배나라 하지 않지만 보고는 있지만 차도살인죄까지 쓰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한편 이런데 뜻밖의 지금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힘당 인천 부평구을 당협위원장, 원외위원장이겠죠.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이현웅 씨가 5월 10일 새벽에 국힘당의 대통령 후보를 바꾼 것은 불법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공직선거법 제49조 6항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6항을 찾아봤어요. 6항.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 후보로 등록할 수 없으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후보자 등록 기간 중 갈로치고 후보자 등록 신청시를 포함한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5월 10일부터 11일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는.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을 이탈 또는 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의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덕수 씨는 국힘당의 당적이 있으면서 동시에 민주당의 당적은 있는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후보자 등록 기간 중 5월 10일과 11일 사이에 당적을 이탈 또는 변경했으면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라고 선거법 49조 6항은 해석이 됩니다. 이현웅 당협위원장은 딱 요걸 이야기하면서 새벽에 서류를 냈으니까 분명히 이거는 5월 10일부터 11일 사이에 낸 거다. 근데 이 당적을 얻는 것도 당적의 변경이다. 이 국힘당이 입당은 그때 했으니까. 이 당적은 내가 이 국힘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은 후보 등록 기간 이전에 입당을 하고 그 기간 때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양반은 후보 등록 기간에 했으니까 이거는 49조 6항 위반이다 라는 주장을 나왔고요. 이 주장에 대해서 해병대 최혜병 사건 관련해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씨 굉장히 시끄러웠죠. 그 사건의 변호인을 맡았던 김경호 변호사도 그 해석이 맞다. 그래서 한덕수 씨는 후보 등록 자격이 없다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참고하게 되면 남부지법도 이걸 보겠죠. 그래서 한덕수 씨는 자격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국힘당은 5월 11일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다시 취소를 한 김문수를 대통령 후보로 등록해 줄 것이냐. 못하겠다 하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직인을 안 찍어줘. 국힘당. 옛날에 그 김문성 씨가 당 도장 들고 튀었죠. 옥새 들고 튀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겠죠. 희한한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방송 나가는 5월 11일 어떤 정치 파동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덕수로 교체한 게 선거법 위반일 수도 있고요. 지금 이재명은 홍준표를 조롱하면서 국힘당을 더 내분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한덕수가 되던 김문수가 되던 빅텐트는 어려워졌어요. 근데 하나 재밌는 거는 한덕수가 되든 김문수가 되든 이거 둘이 단일화가 되든 안 되든가 안 되면 별건이고 지지율 변화는 없습니다. 사실 김문수 지지하는 사람이 한덕수가 그대로예요. 이 단일화를 해서 단일화는 윈윈 구조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서로 지는 구조로 가잖아요. 윤상원 의원이 오늘 얘기 잘했대. 이 빅텐트 단일화를 하는 거는 서로 다른 양쪽이 합쳐서 시너지를 내는 건데 지금 김문수 한덕수 싸우는 건 서로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국힘당에서 단일화는 둘 사람 사이 단일화가 아니라 사실 이준석을 붙이는 게 제일 큰 거죠. 이준석이 들어오게 되면 보수가 쪼개지지 않죠. 근데 이준석은 지금 완주하겠다고 자기는 대통령 후보, 자기 당 후보로 등록했다고 오늘 다 돈도 다 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는 이준석이 한나라당에서 결정되는 후보와 단일화, 빅텐트를 쳐줄까? 안 쳐줄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낙연 씨는 대통령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 그랬고. 그럼 빅텐트는 없어요. 만약에 있어도 군소정당 누구랑 하는 스몰보다 더 작은 게 마이크로 텐트는 있을지 몰라도 의미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힘당이 내분에 빠졌기 때문에 이준석은 보수를 대신할 수 있는 후보로 떠오르겠죠. 어부지리를 없습니다. 국힘으로는 지금 최악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다 죽으란 법이 없습니다. 내가 패배가 분명할 때 쓸 수 있는 패전계 36개에 나오는 건데 고육계란 게 있어요. 나를 학대해가지고 상대를 속이는 거예요. 그 소설 삼국지에서 그때 이제 조조가 워낙 세니까 유비의 청나라하고 누굽니까? 송건의 오나라가 연합을 하죠. 연합할 때 서로 의심을 하는데 그 연합을 이끌어내는 게 제갈공명이었죠. 하고 오나라의 손건이 서로 주유가 합의를 하는데 이때 이제 송건의 책사인 주유의 부하 중에 황계가 있습니다. 황계가 조조층에 거짓으로 투항을 합니다. 근데 그냥 가게 되면 조조도 의심하죠. 이 자식 우리 속이려고 왔구나. 그래서 황계는 자기 부하 보고 자기를 채찍질로 때리라 그럽니다. 처절하게 얻어맞아요. 얻어맞은 그런 상태로 도망가서 나를 너무 학대하고 의심해서 내가 간신히 도망쳐왔다 하니까 조조가 믿어주죠. 그래서 그가 말하는 대로 작전을 했다가 걸립니다. 이때 황계가 자신의 몸을 학대하면서 쓴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주유하고 황계가 쓴 거죠. 이게 유명한 고육계입니다. 고육계를 흔히 고육지책이라고도 하죠. 자기의 육신을
힘들게 하는 고육입니다. 이 고육계도 안 되면 마지막 쓰는 게 뭐냐? 주의상이라는 게, 달리는 걸 최고로 친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땐 내 목숨이나 구할, 어차피 지는 거니까 도망가라, 톡 가라. 네. 이게 36개에서 마지막 안 되면 36개 주랭랑이 주의상입니다. 이거 외에 또 우리가 패전이 분명할 때 역전시키기 위해서 쓰는 전략이 미인계가 있죠. 아주 미녀를 집어넣어서 적 우두머리를 헷갈리게 하거나 하는 거. 그 다음에 공성계. 아예 성을 텅 비워서 적이 들어왔어. 수도에 입성했는데 왜 비었지? 저항 안 하지? 그러다가 갑자기 쳐서 이겨보는, 막아보는. 이거는 수나라가, 수양제가 고구려에 쳐들어왔을 때 고구려가 평양을 비워줬었죠. 그래서 수양제의 그 우문술 우중문이 평양에 들어왔다고 하고 속았다고 빠져나가다가 을지문덕에 살수대처에 걸려서 개박살납니다. 공성계는 가끔 씁니다. 그리고 반관계가 있죠. 조조가 보낸 스파이를 우리가 설득해서 우리 편 스파이로 만들어서 거꾸로 보내는 거예요. 이주첩자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연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개의 전략을 워낙 가능성이 없으니까 요거 조건문이에요. 요거 성공시키고 또 요거 성공시키고 요거 시키고. 지금 사실은 국민의 힘이 이번 대선에서 이기려면 굉장히 많은 연한계. 요거 조건문을 다 성공시켜야만 가능할 수 있는 연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아주 불리하지만은 격한 관할을 하고 있고 차도살인하고 있고 이 일대로 하고 있지만 지금 국힘당에서 극렬히 싸우는 게 여기에 대해서 뭐 이중스파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저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 저게 반감각에 돼갖고 이재명이 오판할 수 있어요. 이겼구나. 근데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지금 김문수가 되든 누가 되든 지금 김문수, 한덕수 둘이 모든 뉴스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다 빨아당기고 있죠. 그러다가 결정이 되면요. 지지율이 확 올라갑니다. 지금 아주 흥미로운 거는 얼마 전까지는 한덕수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는데 김문수가 막 당한다고 하니까 여론조사하니까 김문수의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뭔가 전개가 되면요. 그 폭증하는 요소가 나와서 의외로 이재명이 코너에 몰릴 수도 있어요. 이게 패전에서 미인계나 공성계나 뭐 이런 거 써서 역전하는 것 비슷하게 역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가능성은 적어요. 가능성은 적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분명한 거는 빅텐트는 어려울 것이고 이준석이 어부지리를 없는데 이준석을 떼어내고도 국힘당에서 누가 나오든 국힘당 후보를 못 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가처분이 인용되고 그래서 한덕수는 후보 등록을 못하고 또 권성동 그다음에 누굽니까? 두 쌍권이 김문수는 이미 후보를 철회했기 때문에 못 준다 그러면 국힘당 후보 못 낼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또 이런 상태에서 끝까지 가겠다는 김문수 측의 후보 무소속으로라도 등록하고 나와서 이기지 말란 법도 없어요. 세상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은 엔트로피가 매우 높고 지독한 카오스 상태입니다. 이제 양측이 쓰는 전술을 쭉 보시면서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거든요. 워낙 압도적으로 입법부, 사법부 다 잡아먹도록 그리고 행정부까지 잡아먹도록 우리 국민이 그렇게 이재명한테 기회는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는 생물입니다. 감사합니다.